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머리가 왜 이렇게까지 부풀어 올랐지?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이건데 정상 회복 반응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짜로 조심해야 하는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미리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자,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머리가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는 사진인데 딱 보면 이 생각부터 들죠. 모발 이식하면 머리가 저렇게 부풀어 오를까? 모발 이식 무서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진만 보고 모발 이식이 무섭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발 이식 부작용, 특히 모발 이식 생착률 1년 후 결과와 직결될 수 있는 진짜로 조심해야 하는 부작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꼭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오늘 또 카메라를 켰어요. 자, 먼저 모발 이식 부작용이라는 말부터 정의를 하고 가야 돼요. 이 단어가 너무 넓게 쓰이고 있거든요. 현장에서 보면 모발 이식 후에 생기는 일들은 크게 한 두 가지, 세 가지 범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 회복 반응입니다. 이건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모발 이식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회복 과정이에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붓기, 붉은기, 두피가 당기는 느낌, 가려움 이런 것들이죠. 이런 반응이 생기는 건 사실상 피하기 어려워요. 다만 논문에서도 이런 증상들은 경미하고 일시적인 반응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생착률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라서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런 증상들을 최소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잘 알고 계시는 게 여러모로 좋아요. 붓기는요,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른데 보통 3, 4일 차에 가장 눈에 띄고 5일에서 7일 차면 붓기가 싹 없어져요. 드물게 붓기가 눈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심하게 붓는 경우는 드뭅니다. 진짜 많이 붓는 분들은 10일 정도는 돼야 붓기가 다 빠지더라고요, 완벽하게. 그래서 꼭 아이스팩이나 아니면 종이컵에 물을 한 3잔 정도 따라서 그 상태로 냉동실에 얼려둡니다. 모발 이식하고 2, 3일 정도 이마에 이렇게 냉찜질을 왔다 갔다 해주시면 붓기 예방에 아주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 얼음찜질, 냉찜질이 혈관을 수축시키기도 하고 염증 반응을 최소화시켜 주거든요. 병원에서는 따로 이식이 끝나고 붓기 예방 주사를 놔드리고 있긴 한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예방하는 방법도 꼭 실천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붓기가 생긴 후라면 림프관 마사지를 통해서 최대한 붓기가 빠르게 빠지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림프관이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힘을 딱 주고 옆으로 지압하듯이 쭉 밀어서 붓기를 이렇게 빼서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식 부위가 붉은기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당기는 느낌에 불편해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두부는 보통 가려움이나 따가움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데 항히스타민제나 타이레놀로 최대한 컨트롤 해야 되고요. 이게 건조해져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가 뒷부분에는 구멍을 뽕뽕뽕 내놓으니까 살이 좀 차오르면서 서로 막 피부를 당겨서 건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가려운 것도 있거든요. 로션을 바르거나 토닉을 뿌리거나 그 생착 스프레이로 주는 거를 조금씩 뿌려줘도 가려움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식 부위의 붉은기는 이거는 그냥 다 생겨요. 어쩔 수 없는 통과 의례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처음 하루 이틀은 이제 생착 스프레이를 신경 써서 뿌려주시고요. 생착 스프레이를 뿌리면 이식 부위가 최대한 촉촉하게 유지되면서 피딱지가 생기는 게 최소화되거든요. 조금이라도 생길 수는 있어요. 보통 5일 또는 길어야 7일 차면 말끔하게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머리를 가리고 다니거나 가릴 앞머리나 윗머리가 부족하다면 한 4일, 5일 정도는 쉬는 게 좋겠죠. 아니면 그냥 모발 이식 한다고 선전포고를 딱 하고 오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뒷부분이 당기고 가려운 게 아니라요, 앞부분이 당기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어요. 모발 이식 하는 중에도 당기는 느낌 때문에 불편해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건 이제 마취가 덜 돼서 그런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의사한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소 마취를 한 번씩 쭉 더 해드려요. 그렇게 하면 해결되거든요. 그거 말고 집에 왔는데 당기는 느낌이 들면 그럴 때는 진통제를 먹어야 됩니다. 가려워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로 잘 관리해야 되고요. 뒷머리 긁는 거 최대한 멀리 해야 되고, 앞머리는 생착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생착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조심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대표적으로는 모낭염이 있고요, 이식 부위 딱지가 있고요. 특히 첫 번째 모낭염 같은 경우는 연구들에서도 생착률과 직접적인 연관은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보고돼 있긴 하지만 저는 모낭염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낭염은 잘 관리하셔야 돼요. 보통 이식을 하고 3, 4개월 이내에 잘 생기는 편인데 기간에 상관없이 생기는 사람은 계속 반복되기도 해요. 피부염이, 두피염이, 모낭염이, 여드름이 잘 생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술이나 매운 음식, 너무 기름진 음식은 최대한 멀리 지양하시고요. 모낭염 관리를 남들보다 철저하게 해야 돼요.
만약에 통증이 있는 뾰루지 여드름이 이식 부위 주변에 생긴다, 더비솔이나 더모베이트 같은 스테로이드 물약을 활용해서 아침 저녁으로 두세 방울 뾰루지가 생긴 부위에만 떨어뜨려 주세요. 보통 이 정도 하면 2-3일 지나면 가라앉거든요. 괜찮아지면 그만 바르는 겁니다. 문제는 모낭염이 이식 부위 전반에 너무 심하게 많이 생기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꼭 병원, 가까운 피부과나 이식 수술을 받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항생제를 처방받아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생착에도 좋습니다. 보통 이런 모낭염은 체질적으로 여드름이 잘 생기는 사람에서 생기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병원 입장에서는 모낭이 너무 깊게 이식되는 경우에 모낭염이 잘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병원에서도 꼭 모낭 깊이에 맞게 모발 이식이 끝나고 이식모를 높이를 맞춰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아마 저희 병원에서 이식을 받으시면 이식모 정리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라고 말씀드리는데, 아, 이게 그거구나 이해하실 거예요. 어쨌든 미리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 해결 가능하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이식 부위 염증이나 감염도 시기에 맞게 적절한 항생제를 복용하셔야 하는데, 두피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감염에 굉장히 강한 부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에는 꼭 항생제를 열심히 잘 복용하셔야 합니다. 감염에 강한 부위일 뿐이지 감염이 안 생기는 부위는 아니니까요.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처방해드린 항생제는 꼭 다 드시고 다 소진하고 2주 경과 때 한번 오시는 게 좋아요. 근데 문제는 2주 경과 후에도 감염이 생기는 경우가 정말 드물게 있거든요. 특정 부위에 통증이 있거나 피부 색깔이 너무 다르다, 일단 사진으로 먼저 보내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에 오셔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식 부위 딱지는 5일 정도 지나면서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데, 딱지가 생긴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어요. 정상적이니까. 근데 겉으로 보기에 좀 안 좋고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관리는 해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딱지가 생기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손을 대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모낭이 탈락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 한 번씩 봐요. 그리고 딱지가 심하게 생길수록 이렇게 두피가 갈라져 보이게 되는데, 이거 괜히 신경 쓰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루 이틀 생작 스프레이를 꾸준히 잘 뿌려주는 게 중요해요. 딱지 생기는 게 조금은 덜해지고요. 이식 부위 보습에도 도움이 되고 상처 회복에도 조금 도움이 된다라는 게 중론이니까. 자, 어쨌든 나중에 10일 지나서 우리 지문 샴푸 시작하면 며칠 내로 딱지들은 자연스럽게 다 떨어져 나가니까 딱지가 아주 심하게 생기더라도 절대 손 대지 말자,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영상 처음에 봤던 그 사진은 왜 그렇게 생기는 건지 궁금할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놀라는 게 이건데, 머리가 왜 이렇게까지 부풀어 올랐지? 이거 심각해 보이는데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대부분 모발 이식 수술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일시적인 붓기예요. 천천히 조금씩 내려가서 림프가 안으로 빠져서 내려가면 사진처럼 될 일이 없는데, 저렇게 머리띠로 흐름을 막아 놓으니까 붓기랑 두피에 주사된 약물이 림프가 안으로 빠져서 내려가지 못하고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하나씩 보면 간단해요. 모발 이식 할 때 일단 국소 마취가 들어가요. 신경이 올라가는 곳을 따라서 꽤 넓은 범위에 주입을 해요, 마취제를. 그 다음에는요, 투메센테를 이식 부위에 주입을 미리 합니다. 이식 모수가 많을수록 투메센테는 더더욱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국소 마취제보다는 투메센테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심을수록 붓기가 심한 것도 투메센테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큽니다. 그래서 회복 반응 중에 생기는 붓기가 약물이랑 같이 중력 따라 내려와서 림프관으로 빠져나가는데, 한 번에 빠져나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온 약물이 일시적으로 많이 고이게 되면서 이마 아래쪽이나 눈 주변이 일시적으로 부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흔하지 않고요. 대부분 며칠에서 길어도 일주일 안에 다 가라앉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 이미 부어서 걱정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쭉 꽉 눌러서 림프관 쪽으로 마사지해서 밀어내주는 게 도움이 되니까 참고해주세요. 그래서 사진 하나만 보고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이제부터는 뉴스나 댓글에서 과장되는 얘기 말고 실제로 제일 많이 불어오는 현실적인 이슈들인데, 이건 부작용이냐 아니냐를 따지기보다는 미리 알고 있으면 덜 흔들리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암흑기, 그리고 쇼크로스, 동반 탈락이에요. 이거는 망한 게 아니라 모발 이식 결과를 보기까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정상적인 통과 의례예요. 모발 이식하고 나서 심은 머리가 너무 다 빠지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식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깐 빠지는 것이지 결국엔 다시 자라나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모낭 자체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암흑기가 오는 시기도 각 부위마다 다르고, 암흑기가 늦게 온 애들은 늦게 올라오고, 그래서 섣불리 이건 실패다라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동반 탈락은 보통 정수리 이식할 때 잘 생깁니다. 정수리는 특성상 한쪽이 이렇게 다 휑하게 빠져 있는 경우는 잘 없고요. 듬성듬성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모발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처음부터 이식을 하는 경우가 좋은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이식한 주변의 모발들이 일시적으로 약해지거나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얼굴 낯빛이 너무 어두워져서 병원을 찾아오십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런 분들도 기다려보면 6개월이 지나고 1년에 가까워지면서 다시 다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또 문제는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수리 모발 이식은 조금 신중해야 되고, 이식을 할 때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반 탈락한 게 회복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덮어서 이식을 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감각이 이상해질 수 있어요. 막 먹먹한 느낌도 들고 내 머리가 아닌 것 같고 특정 부위가 계속 뭔가 찌릿찌릿하고 이런 느낌이 든다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이거는 신경 자극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아무래도 모발 이식 식목이랑 또는 슬릿으로 이렇게 계속 구멍을 내니까 올라가는 신경이 손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절개든 비절개든 채취를 깊이 하게 되기 때문에 신경 손상이 일부 생길 수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다 신경 회복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번째는 머릿결의 변화예요. 이식된 모발이 초반에는 곱슬하다, 뻗침이 너무 심하다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식한 머리가 초반에는 살짝 곱슬거리게 자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뻗쳐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이식된 모낭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곱슬하게 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시간이 6개월, 1년 지나다 보면 내 머릿결로 결국은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은 다 돌아와요. 그래서 초반 머리 모양만 보고 결과가 이상하다고 판단하면 괜히 스트레스만 커질 수 있으니까, 너무 심한 경우에는 볼륨 매직 해주면 볼륨도 살고 곱슬거리던 머릿결도 좀 펴줄 수 있으니까 미용 시술을 통해서 잘 버티시다가 나중에 내 머릿결로 돌아오면 자연스럽게 스타일링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후두부 소모, 그러니까 밀도의 한계라는 주제인데, 모발 이식은 없는 머리를 새로 만들어내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뒤에 있는 머리를 앞으로 옮겨주는 수술이다 보니 후두부 모발도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심을 수 있는 밀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기대치를 높인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의사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적당한 기대치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물론 저는 타고난 밀도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아주 밀도 있게 심어 드리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아주 높은 밀도를 따라가기 힘든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모발 이식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실제로 생착과 관련이 없는 것들도 있고 생착에 관련이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그 경중을 따져서 취사 선택하셔서 행동으로 꼭 옮겨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모발 이식이라는 게 정말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고,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한 수술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진짜 간단한 수술인데 조금 오래 걸리는 수술이거든요. 수술이라는 이 말 자체에 너무 공포감을 갖기보다는 이렇게 알고 대처하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수술방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다 여쭤보면요, 아, 내가 너무 과도하게 공포감을 가졌구나, 필요 이상으로 긴장했구나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병원마다 편안하게 해드리고 안 아프게 다 조치를 다 잘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하시는 거 권장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